선거운동 전략이 다 글러먹었어. 김태우 후보가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도인 거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 받아가지고 당사자가 다시 출마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명분에서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았고,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국민의힘이 빼들 수 있는 카드는 개인기입니다.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보다는 김태우 후보가 혼자서 업소를 하면서 다녀야 돼요. 아니 행정 살림을 살아본 적도 없고 구청에 어느 동이 어디 있는지 무슨 동에 무슨 민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구청장 뽑아놓으면 그동안에 뭐 배우고 익히고 경습생 구청장 뽑아놓으면 누가 손해입니까? 법에 심판받고 범죄자 돼가지고 잉크로 마르기 전에 사면복권시켜서 또 후보로 내는 이런 후한무치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 사람 때문에 5개월 동안 강서구청 구정 멈췄고 선거 예산 40억이 날라갔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또다시 내보냅니까? 네, 이번 달 정치권에서 꼽는 이제 가장 큰 이벤트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1일 수요일에 이제 본투표가 이루어지고 사전투표는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내일부터 이틀 동안 이제 진행이 됩니다. 두 분의 시그널 지수부터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 후보의 승리 가능성으로 저희가 해봤는데 지수로 한번 보시죠. 저는 하나다. 예, 네, 원래 승리 가능성은 이게 하나다. 중립기호 박으면은 3개 줘야 되는데 네. 3개는 줄 수가 없대요. 지금 다른 거보다 뒤에 설명하겠지만은 네. 선거운동 전략이 다 글러먹었어. 글러먹었다. 다 틀려먹었어. 왜 틀렸는지를 제가 조목조목 하나씩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다음에 배 소장님 점수 한번 볼까요? 네네. 2.5점. 저는 완전 중립기호죠. 이번엔 중립기호. 근데 이게 소관이 수준. 이게 지금 선거예요. 선거 때는 우리가 지금 시그널이잖아요. 네. 하트 시그널. 그래서 2개하고 반이잖아요. 2건 반, 2건 반. 두 군 반. 설레. 2건 반, 2건 반. 2건 반, 2건 반. 네. 설레는 건데 그 이유가 뭐냐면 저는 이제 나중에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만 네. 이것도 이재명 대표 관련돼 있다. 이재명 대표 저는 리스크와.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를 방문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강세 지역인데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를 방문하는 순간 병원에 회복을 하고 있던 이재명 대표잖아요. 네. 그런데 갑자기 이재명 대표가 강서구도 내가 진두지휘해야지 하고 오는 순간 저는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느닷없이 결집을 할 것 같아요. 약간 애매하신 분들이. 이재명 대표 와서 이거 그럼 대선이야. 네. 대선으로 가볼까? 저는 그래서 오히려 판이 커져버린다. 민주당 심판론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오게 되면 선거판이 더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2건 반, 2건 반으로 했죠. 두 군 반.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에게 달려 있다. 네. 어쨌든 이게 보궐선거라서 투표율이 뭐 높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높아봐야 뭐 30%대 뭐 정도. 오늘 예측 한번 해볼까요? 저는 투표율이 35.72%. 여기 써놔야지. 35.7. 왜 이렇게 구체적이야? 72%. 근거는 이래야 이제 사람들이 진짜인 줄 알아요. 7하고 그냥 2를 좋아하시는 네네. 걸로. 네. 대표님 보시기에 저는 사실은 되게 낮게 봤었어요. 더 낮게? 처음에는. 네. 그런데 지금 점점점 판을 다 키워가지고 점점점 판돈이 커지고 있다라고 해서 저는 38%. 더 높게. 예. 그게 상당히 이제 사람들의 관심이 높을 거다 이렇게.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양당의 아까 이제 뭐 투표율 높지 않은 상황에서 어쨌든 선거 전략에 미치는 영향들이 많을 것인데 양당의 선거 전략 어떻게 보시나요? 아까 조목조목 해주신다고. 네. 자, 이게 선거가 김태우 후보가 기본적으로 불리한 구도인 거는 모르는 분이 없어요. 일단 김태우 후보 때문에 치러진 선거고 본인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받은 지 3개월 만에 사면 받아가지고 당사자가 다시 출마한 적은 대한민국 역사상 한 번도 없거든요. 네. 명분에서 일단 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거는 사실은 출마를 안 하는 게 가장 좋았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근데 이제 끌려 들어갔죠. 끌려 들어갔다라고 저는 보는데 그러면은 뭘 해야 되느냐? 본인이 약점인 거는 최대한 그러니까 유리한 숨기고. 숨기고 그러니까 유리한 그라운드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약점이 뭡니까? 재출마한 거죠. 재출마한 거 약점이잖아요. 그래서 민주당에서 가장 얘기 많이 하는 게 뭐야? 40억. 네. 선거 비용 40억 네가 토해내라. 40억 책임져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뭘 해야 되나요? 김태우 후보 측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그 얘기를 받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상식적인 우리 권기범 앵커도 알고 다 아는 그거잖아요. 딴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다른 프레임을 제가 찾아야 되는데. 지금 프레임 이제 이론 이제 정치권의 프레임 이론이 이제 조지 레이코프의 이제 뭐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 프레임 전쟁 뭐 이런 책들에서 다 나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이쪽에서 공격을 막 해오면은 이거를 언급 안 하는 게 최고예요. 딴 네.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러는데 갑자기 40억 토해내라라고 하니까 40억은 애교입니다. 애교로 봐주십시오. 애교로 봐주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게 계속 그 얘기가 나오니까 기사가 또 나오고 논란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본인 무덤을 팠다, 사실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제가 이제 별을 하나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국민의힘 특히 이제 수도권에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졌으면 좋겠다. 졌으면 좋겠다고. 예, 진짜로. 국민의힘에서 예, 내부에서 예, 예, 예. 왜 그러니까 그렇죠? 지금 이 상태로는 수도권은 네. 가망이 없다. 그러니까 아. 이거를 다 뜯어 고쳐야 돼 지금 이 체제를 뭐 김기현 대표가 유지를 하든 날라가든 아니면 큰 변화가 없으면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네. 강남 3구 이런 데 빼놓고는 네. 차라리 지는 게 낫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고. 이 전력 투구를 하는 사람이 없어요. 네. 김기현 대표만 열심히 아까 핏대 올리시는데 지금 아까 뭐 가서 다 인증샷 찍고 김기현 그러고 대표는 지면 날아갈 수 있으니까 본인은 예전에 비대위 때 홍준표 대표 날아갔었잖아요 그때 네, 네. 그 예전에 2011년에 이제 보궐선거 치고 그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기현 대표 혼자 죽을 수 없으니까 자 고문을 막 임명합니다. 안철수 고문, 나경원 고문, 책임분산, 책임분산. 나 혼자 죽을 수 없지. 그러면서 막 임명을 하는 거예요, 진짜. 인증샷 안 찍게 해서 그러니까 책임 너네도 쫙, 했는데 왜? 약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아하. 어둡다, 매우 어둡다. 매우 어둡다. 저는 여기가 일단은 민주당 강세 지역이에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빼들 수 있는 카드는 개인기입니다. 개인기예요. 일단은 조직표라기보다는 오히려 저는 불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개인기로 갔어야 되거든요. 개인기 어떤 게 개인기? 그러니까 이제 개인기로 가려면 일단 우선 후보부터가 좀 잘못됐다. 이건 이제 지금 이야기하기에는 너무 뭐 늦었고. 만시지탄이지만 네. 사실 이 지역에 나가서 상당히 가능성이 있었을 사람이 누구냐? 김성태 전 의원을 냈었어야 돼요. 아, 김성태 전 의원을 냈으면 설령 내가 여기서 구청장을 못한다는 말이 뭐 말이 되는 이야기예요? 말이에요? 뭐 말이에요? 그러면서 오히려 요즘 김성태 전 의원의 인기가 장난이 아니야. 그런가요? 김성태 전 의원이 나갔으면 전 거의 대등하게 갔을 것 같아요.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럴 때 선거 전략은 오히려 개인기 전략으로 가는 방법은 뭐 고문이다 뭐다 김기현 대표가 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보다는 네. 김태우 후보가 혼자서 읍소를 하면서 다녀야 돼요. 그렇지. 아, 읍소. 한번 저에게 읍소 전략을 그렇죠. 써야 된다. 미워도 다시 한번 우리나라 국민들이 약간 연민이 있어. 그렇죠. 약간 그런 정서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걸 자극해야 된다. 배 소장을 주목하는 것도 뭐냐면 저 사람이 사실은 역량이 만땅일 것 같은데 뜯어보면 제가 영양실조예요. 영양 실조라고. 기관인들에게 사과해야 될 것 애처롭잖아. 지금 우리 MZ 세대들도 아련한 눈빛으로 지금 나를 보고 있어요. 너무 안 됐다. 영양 실조라고 하니까 아니 연애할 때도 쿠키를 못 받았다니까 아련한 눈빛으로 보는 거잖아. 안 네. 됐다 저 아저씨.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김태우 후보도 배낭을 하나 메고 다 물리고 선거 자기 혼자 전략을. 오히려 조용하면서도 미워도 다시 한번 저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못한 구청장의 꿈 이렇게 나서면 좀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정작 김태우 후보는 안 보여. 온통 안철수입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김태우 후보가 어디 가서 찾다가 지금 시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강대구청에도 많이 그 유세할 때 많이 보인다고 하긴 하던데. 아니 뭐 그거는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따져 읍소 전략을 해야 된다. 따져 묻지 말아요. 알겠습니다. 제가 따져 묻는 게 제 역할인데 따져 묻는 거 어떻게 해요? 따져 물어야지. 알겠습니다. 저희 이제 회사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이게 네. 이제 그 저희 여야 총선 승부를 가르는 뭐 지역 어디냐 이런 걸 저희가 연휴 때 들어서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밌는 기사였는데 그게 생각보다 완전 바이럴이 안 되더라고요. 특종이 아니 예, 많이 했어요. 제가 이제 그래요? 다른 방송 나가서도 엄청나게 했어요. 이거 아주 재밌습니다. 이게 16곳. 보면 16곳을 이제 뽑는다. 수도권 특히 이제 수도권의 16곳의 표심이 이제 내년 총선의 향방을 가른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이제 강서구청장 재보선 결과도 이제 수도권 어쨌든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거니까 뭐 어떤 식의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그러니까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가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 기조가 그대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은 수도권 민심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대충 그런 그 전에 이를테면은 그런 거예요. 그
지난 대선 때 네. 이를테면은 그 윤석열 후보가 5%포인트 차로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 전체에서 앞섰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를. 네. 그런데 이 강서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5%포인트 차를 앞섰어요. 이 윤석열 후보를. 그러니까 그 갭을 따지면 거의 10%포인트 차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네요. 약간 그런 건데 대선을 기준으로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정도가 이게 윤석열 후보가 득표했던 강서구에서 득표했던 그 정도가 비슷하게 나온다라고 한다라면은 그게 유지돼 다른 데에서도 유지될 가능성이 있는 건데 비율이, 네. 그 비율이 완전 히 깨져버려서 예를 들면 20% 포인트 차가 나버린다. 예를 들면은 그러면은 다른 데도 비슷하게 다 그런 식으로 격차가 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한 자릿수 5%포인트 안쪽으로 이거를 좁힐 수 있느냐. 그게 이제 되게 관건이라는 젖잘싸를 하더라도 그 정도는 나와야 되니까 5%포인트 안쪽으로 나와야 된다라는 거고 이게 이제 약간 정권 심판론에 사실은 불을 땡길 가능성도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득표, 그러니까 결과도 중요하지만 표 차이도 중요하다. 그렇죠. 결국 이제 이게 실제로 이제 용산 차출론하고도 연결돼요. 왜냐하면은 김태호 후보도 살짝 차출이야. 네. 사면 차출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면 초과냐, 사면 차출이냐.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인데 나가서 성적이 안 좋았다. 김태호 후보가 뭐 어떻게 될지는 만약에 너무 안 우리는 좋았다. 모릅니다. 그러면은 아니 용산 차출된 사람은 그럼 가능성이 있는 거야. 결과적으로 지금 만약에 대통령 지지율이 아주 높았다. 그럼 김태호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수도권에서 아주 높지 않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태호 후보의 성적표가 대통령 지지율이 안 높으니까 이 사달이 나는구나. 아하. 이렇게 생각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출론이 좋은 강서구청 그렇죠. 강서구청장 이 선거 결과가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게 아니라 용산 차출에 대해서 이게 정말 기쁨 차출인지 아니면 슬픔 차출인지 이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민의힘의 총선 계획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네, 두 번째 반면에 주제도 미소는, 네. 한 줄 평과 함께 들어보고 일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선 앞두고 여야 사활을 걸고 있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두 분의 한 줄 평 보겠습니다. 예, 저는 또 영화로 좀 가져와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쪽은 민주당이 먼저 쫄리면 뒤지시던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묻고 더블로 더블로 가는 그겁니다. 뭐냐면 어차피 이거 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승부가 아니야. 총선에서 보자. 총선으로 묻고 더블로 가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 이제 결과는 조금 국민의힘이 많이 좀 힘들다. 뭐 이렇게 승부수를 봐야 거는 것은 불리하다는 뜻이다. 네. 그렇죠. 후보를 내면 안 됐어요, 사실은. 예. 저는 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거 이게 누구예요? 이제 네. 미국에 우리가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 그렇죠. 이 이야기를 한 사람이 요기베라예요. 요기베라. 그렇죠. 요기베라라고 하는 양키스의 전설적인 포수입니다. 네. 이제 그 이후에 보스턴 레드삭스로 옮기죠. 금기범 야구 잘할 야잘할. 이 정도면 요기베라 알면 잘하는 요기베라. 거죠? 네.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지식까지 충전해가는. 야.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민주당도 대충 이 선거 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민주당도 이기든 지든 간에 최대한 여기서 어떤 성적을 내야 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도 지든 이기든 그냥 무대뽀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이 선거에 최선을 다해서 효과적으로 가성비 있게 선거전을 해야 된다. 그래야 왜냐면 그 뒤에 오는 정치적 해석이 상당히 난무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끝날 때까지 그냥 포기하는 식의 또는 다 이겼으니까 우리 그냥 됐어 하는 식으로 이기면 가서는 돼, 뭐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되고 좀 선거 정말 전략다운 선거 공학다운 그런 게 침투가 돼야 되는 게 이 강서구청 선거인데 강서구가 상당히 이제 서울에서 요충지가 돼요. 왜냐하면 국회의원이 세 곳이나 있는데 그게 내년 총선에도 이번 임기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마곡지구 좋아. 여기 땅 좀 샀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기가 강서구가 주목을 받고 젊은 세대들이 많다는 점에서 한강변에 노도성 그다음에 이런 다른 지역까지 마용성인가요? 마용성. 여기까지 영향을 줄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끝까지 끝날 최선을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노도강이고요. 노도강, 마용성입니다. 마용성. 네. 저 약간 그 축구 경기 왜 이렇게 홈앤 어웨이로 이렇게 하는 약간 유럽 축구 리그 보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지금 이제 국힘이 어웨이 경기를 하러 간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제 여기서 근데 어웨이 갔다가 우리 여기서 질 것 같은데 뭐 2대 0으로 지나 3대 0으로 지나 뭐 그거지 이러고 대충 뛰다가 5대 0으로 지면 홈 경기도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느낌 있네. 축자라는 평론가의 세차 네. 였고, 네, 알겠습니다. 두 분 어쨌든 요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한 포인트들 너무 잘 짚어주셔서 다음 주에 더 흥미롭게 지켜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